이게 지금 재판에서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병합이었잖아요, 병합.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의 뇌물죄 그 나머지 사건하고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사건을 한 재판에서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할지가 굉장히 쟁점이 됐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최순실 씨 측도 그렇고 극구 안 된다 그랬죠. 분리해달라 그랬죠. 네, 분리해달라고 했죠.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리하면 이래서 A라는 증인이 있으면 A라는 증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증인해야 돼. 최순실 재판 가서도 증인해야 돼.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소송 경제라고 합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건 뭐 실체 진실 판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순실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쪽은 특검에서 기소했고 한쪽은 중앙지검에서 기소했잖아. 그럼 기소 주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해? 근데 옛날에 그렇게 반말로 했어요? 아니요. 근데 옛날에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병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좀 새로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특검팀의 공소유지 팀과 지금 이 중앙지검 특수본 팀이 같이 공소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어찌 보면 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웅재 이원석 검사가 어제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특수본 그러니까 2기 검찰, 네, 검찰 소속의 검사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윤석열 지검장이 우리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박영수 특검. 네, 박영수 특검. 그 특검에서 조사를 해왔던 그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소위 드림팀이 뜰 수 있다. 두 개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최순실은 검찰에서 즉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고. 네, 아니죠. 특검에서. 거긴 특검에서 아니죠. 기소했고. 최순실은 검찰도 있고 특검도 있고. 근데 이제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뇌물 부분이. 근데 이제 정호성 또 이런 분들은 특수본에서 특수본에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특검 끝나고 기소했으니까 이건 또 검찰에서 기소한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기소한 분들. 네. 그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특수본에서 뇌물 부분 기소한 분들. 이런 분들 공범이 42명이 42명.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묶여서. 만약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가지 않았으면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또 특검은 특검대로 따로 갈 뻔했는데 이제는 어제 병합됐으니까 이제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즉 또 중앙지검장이 있으니 그렇죠. 그 우산 속으로 다 모여서 드림팀이 뛴다. 네, 검찰은 검찰대로 묶어졌고 법원은 법원대로 묶어져 버린 거고요. 근데 병합됐으니까 저는 최순실 씨와 그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인데 삼성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또 해줄 것 같고. 삼성 전문 변호사. 근데 뇌물이라는 성격상 최순실 씨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뇌물은 공무원만 받는 겁니다. 근데 답답하다는 게 최순실 씨가 무죄로 나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왜 그럼 저를 또 국민 적폐 아니야 적폐. 적폐로 몰아가십니까? 발언을 훅 들어가니까 당황하시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뇌물에 있어서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박 전 대통령과 묶어져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유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잘못 쪽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둘 다 살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의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변호사 다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범죄는 무조건 공무원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이 이익을 봤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알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게 최순실도 처벌 안 받고 어렵다. 박 전 대통령도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이 그냥 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강요나 이런 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사기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뇌물로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기도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순수하게 최순실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검찰에서도 이걸 탄핵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언이 스카우트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양적패로 이제 양적패라고. 그래요? 양적패면 두 분이에요? 자, 삼성. 이재용 구속기간이 임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8월 말인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8월 말에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법리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래요.
구속 기간이 왠지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구속됐으니까 8월 말에 구속기가 만료예요. 2월 17일 날 정확하게 구속됐습니다. 그럼 8월 17일인가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이제 특검법에 보면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5월 말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랑 검찰이랑 변호인들 사이에서 그건 아마 훈시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구속 기간에서 이제 8월까지 가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사실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화력도 거기가 제일 좋고 특검도 거기다 힘을 쏟아요. 그리고 지금 22부 김세훈 부장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직권남용, 뇌물, 뭐 공무상 비밀서 너무 많은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27부는 그거 하나예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집중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10시에도 하고 오늘 2시에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죄 나오면 사실은 다른 데로 무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부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준 사람 무죄, 근데 받은 사람 유죄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뇌물이 무죄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은 무죄 혹은 그다음에 강요죄로 그렇죠.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레이저 맞아서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직권남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뇌물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22부하고 27부하고 선고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2부는 누구예요? 저기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그다음에 이제 존칭 빼고 할게요. 예.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27부는 이재용. 예. 선고 시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고 시기는 무조건 맞춰야죠.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최순실 여기를 8월까지 땡겨서 그걸 물리적으로 부담. 힘들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처럼 10월로 미뤄야 되는데 예. 그러면 8월에 구속기가 만기잖아요. 그런데 보석으로 내보내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것이다. 물론 이 정호성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언론 보도할 때 5월 말에 끝나니까 선고기가 맞춰야 되니까 보석으로 내보낸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10월 17일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에 그렇죠. 맞춰서 선고를 할 것이다. 근데 안 내보냈어. 추가로 추가 쭉 기소. 그 추가 기소가 뭐냐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을 하나 벌려요. 안 나왔다 이거예요. 청문회. 그거를 왜 검찰이 그 당시에 처음에 안 나온 거를 기소 안 했다가 지금 기소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그거를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너 안 나왔잖아. 그거 추가 기소해서 구속기가 늘려버린 거거든요. 이 정도 전략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재판이 묶여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 아니라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구속기간 다가오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보름 남았는데 다 못 끝났어. 그럼 이제 검찰에서 뭐 하나 이제 합니다. 사업하던 분들 뭐 다시 그러면 배임 횡령은 털면 다 걸리는 거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너 임금 좀 덜 줬대. 이런 거 하나 추가해가지고 6개월 늘리고 해서 재판 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약간 탈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호종 씨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 안 나온 거를 추가해가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 국정농단과 상에서 늘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위증을 기소를 안 했으면 그걸 지금 기소해서 늘릴 수 있는데 위증도 다 기소했다고요. 그러니까 늘릴 게 없어요. 횡령까지, 물론 횡령까지 다 했다는 거. 탈탈탈 털어서. 물론 막 찾다가 뭐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거 딴 거 하나 먼지 털기해서 끄집어내서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검찰이 엄청 비난을 받을 거고 변호인들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8월 말에 보석으로 나올 확률이 한 90%. 검찰은 이제 고민을 하겠네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검찰은 8월 17일 전후로 해서 보석으로 내주는 것이 더 부담스러우냐 아니면 추가해갖고 어차피 그래봐야 2달 더 있는 거니까 10월 17일까지 이때까지 데리고 있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계산을 하려면 검찰이 그거 생각했다면 위증을 뺐어야 돼요 기소할 때. 그 지금 넣었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때 영장 2번째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넣으면 안 되잖아. 뭐든지 다 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끌어붙이고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샵 1035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또 우리 삼국시대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분들이 털면 쉬워집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임세라님 20대 대학원생인데 논문 쓰면서 듣기 너무 웃기고 좋아요. 크크크크 우리 개그맨 아님. 임효민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켜놓고 들어요. 유쾌하네요. 자 8857님 저도 당진역의 김민호입니다. 저희 당진역의 기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4756님 봉도사님 미안해요. 삼변시대 하는 날에 정치적으로 놀러와서 미안해요. 삼국시대 재밌어요. 자 지금은 이낙연 후보 인사청문회 중인데요. 그 인사청문회 결과만 들으시면 되고 지금은 정치쇼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데 미결수잖아요. 지금 재판받는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미결수인데 서울구치소에 가면요. 굵직굵직한 사회 사범 중에 미결로만 13년, 14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모 씨. 제이모 씨.
예, 제이모 씨의 제이모의 주모 회장. 예. 제이모의 주모.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고소가 들어오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아니요. 본인이 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셀프 부분이 있어 시켜가지고. 그렇죠. 셀프를 하는 왜냐하면 거기가 편해요. 제일 편하니까. 교도소보다.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잖아요. 교도소로 가면 면회가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 면회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들이 면회 오면서 변호사들이 주로 자기가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건을 갖고 와요. 날마다 오전 오후 사업 지시래. 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기결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못하니까 못하죠. 계속 자기가 셀프로 막 고소를 해요. 주모 회장도 전혀 항상 앉아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 예. 아시죠? 그러면 네. 저 요새는 최근까지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길래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4756님 청문회 보랴 봉도사 들으랴 보는 라디오 보랴 바쁘다. 바쁘네요. 청문회는 결과만 보시라니까요. 9004님 천안 사만역의 양기철 임당 매일 버스에서 일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휴일이라 집에서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역시 웃음소리는 봉도사님 짱짱 감사합니다. 집에서 웃음 연습해요. 우리 집사람들 웃겨보라 그래. 막 웃어요. 그런데 웃겨갖고 우리 집사람 또 웃어. 금슬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러게요. 자, 이쪽이지 이제. 이게 헷갈려. 예, 방향 잡느라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삼성 문제. 네. 저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재판에 핵심 재판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점을 설명해 줘야 돼. 재판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유죄가 되면 지금 삼성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과 박근혜 뇌물 공여 수뢰가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뇌물이 예. 592억 원을 받은 건 아니고 592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검찰에서는. 기소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주기로 약속했다가 안 준 부분도 있고 예. 롯데에서 줬다가 돌려받은 부분도 있고 SK에는 요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요구만 해도 주기로 약속만 해도 받았다가 돌려줘도 다 뇌물죄가 됩니다. 돌려줘도요? 네, 돌려줘도 됩니다. 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왔어. 네. 구경하다 그냥 고개 돌려. 이거는. 구경 한번 손 한번 대봐 살짝. 오 돈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었어야죠. 아. 그건 받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갖고 왔는데 저를 치워. 근데 아쉽긴 하다 마음속으로. 이런 거는 절대 죄가 안 되죠. 예, 그런 것까지 괜찮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가법상 뇌물이기 때문에 예.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8개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딱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워낙 최순실 씨의 독일에 있는 코어 스포츠를 직접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 삼성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부분 가지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삼성 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느냐가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도 가장 뭐 관심사고요. 이 아까 이제 저도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것 같이 8월 말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는 쪽에 걸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대응 전략은 아마도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재용 부회장을 조금 미룰 겁니다. 차라리 불구속될 게 명확하다면 과감한 판단을 해야죠. 그쪽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재판이 일찍 끝나고 결론이 조금 판사가 심정을 굳힐 만큼의 뭔가가 벌어지면 그게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느니 차라리 조금 늦추고 박 전 대통령에게 활약을 집중해야죠. 여기는 부인하고만 예를 들어 있으니까. 8월 17일까지가 구속기간이 만료인데 네. 구속기간에 신경을 쓰다가 8월 17일까지 모든 재판을 종결하고 나면 그런데 불리하게 만약에 끝나버려요. 검찰이 불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유죄가 안 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던 흐름이 잡혀버리면 더 차라리 늘리면서? 늘리는 게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예, 검찰 공부 입장에서. 잘했던 분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학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영어로 돌리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영어에서 점수 따자.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어제 최순실 씨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네. 이런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되죠. 왜요? 아니 40년 지기 눈을 마주치고 그 40년 지기의 느낌이 있으면 공범이구나. 뭔가 읽힐까봐. 공범이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은 딱 앉자마자 정면만 응시했고 어제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최순실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목례를 하죠. 네, 살짝 간단하게. 목례를 하죠. 예. 제가 어제 그 아침에 그걸 잡아냈거든요. 저 박 전 대통령한테 그럼 모든 인사하다. 사람 다 알았어요. 아니요. 어제 방송에서 몰랐어요. 저 출연했을 때. 딴 거. 그래요? 다른 분들도 했어요. 예. 그런데 목례를 하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외면했죠.
예. 아, 이제 비방 용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최순실이 딱 앉자마자 원래 최순실이 다른 재판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법정에서 저렇게 좀 무례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좀 막말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증인 나온 사람한테 직접 질문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완전히 고개 푹 숙이고 인정신문하다 울고 주소에게다 울었어요 어제. 그런 거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은 나는 제가 다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해왔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은 최순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제가 뭐 사면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혹여라도 얘기가 나올 때 최순실 되겠어요? 최순실 뭐라고? 거기는 사면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재판받길 꺼렸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저 태도가 나중에 최순실이 변경이 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시종일관 일관되게 앞만 볼 거예요. 근데 최순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대현 변호사님. 네. 우리 지금 밖에서 뭐 그 PD 작가들 인사청문회 넘어가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오셨는데 정치 얘기보다는 스튜디오 들어오면 17일까지 뭐 앵커가 마음이죠 뭐. 그래요? 스튜디오 들어오면 앵커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뭐 PD랑 작가랑 이거 하러도 여기서 딴 거 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죠? 저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아, 그럼 잘릴 수 있죠. 저는 들어오면은 뭐 공조당 하는 대로 합니다. 예. 아니 근데 10월 17일까지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워낙 사건이 큰데. 왜냐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예. 그래요. 검찰에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뇌물 이주영 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공범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공범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랑 예. 안종범 뭐 정우 다 공범입니다. 그럼 그 공범 사건 지난 11월부터 해서 지금 해오고 있다고요. 예. 김세현 부장 입장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돼 김세현 부장은 무슨 부장이에요? 거기 22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거기 걸려있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예. 여기 22부. 신동빈. 신동빈. 예. 근데 신동빈 부회장은 전 맨날 텔레비 나오고 생겼어요. 거기랑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기소돼가지고 옆에 맨날 누구 앉아가지고. 네, 어찌됐건.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른 건 하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난 안 했어. 난 몰라. 걔네들이 다 하는 거야. 계속 부인하는. 네, 예를 들어서 야 그래 뭐 안종범 직권하면 유죄. 그다음에 정호성 공무상비 유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시킨 거 없는데 예. 나는 몰라. 요 부분만 심리를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직권남에 해당되는지 뭐 블랙리스트 만든 게 죄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재판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말까지는 결론은 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이미 상당 부분 돼 있고 네. 다만 마지막에 본인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지시했냐, 본인이 보고를 받았냐, 본인이 모르냐 이 부분만 새로 들어간 거래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만 화력을 집중하면 저는 6개월 안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봐요. 그리고 여기다 좀 뇌물은 네. 27부에서 이종 부회장 거기서 특검 변호사가 치열하게 치고 가는 겁니다. 첨언을 하면 유영하 예. 변호사가 사실상 뭐 증인을 150명 이상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증인 신청한 거 다 받아주면은 6개월 못 지키죠. 지금도 지연적 그 헌재에서도 네, 근데 그거 안 먹혀요. 3월 네. 초 그걸 넘기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넘겨보려고 예.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선고만 미뤄놨지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거기는 조서 쓰면 되잖아요. 거기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거기 당사자들 그 공판 조서라고 하잖아요. 아하.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겠다라고 지금 재판부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인 그렇죠. 신청한 거. 중복되는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기 조사받은 거, 예. 참고인 조사받은 거는 우리가 저거 부인할래요. 그럼 증인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해요. 하면 그거 받아줘야 되지만 예. 그 사람들이 이미 지금 다 다른 재판에서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 쓰고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분들, 삼국시대 변호사, 삼국을 대표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부활했다. 자, 6229님, 나라가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정치랑 뉴스가 재밌어지네요.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도 듣게 되고요.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김명숙님, 정봉주 정치쇼. 매일 운전하며 청취했는데 버스 승객으로 들으니 색다르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색다르네요. 버스 번호까지 얘기했으면 환호 한번 지르는 거였었는데. 자, 돌발 질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재판부, 검찰.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안 본다고 하지만. 정권 바뀐 게 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그게 법리와 심적인 거를 항상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게 법관의 양심이란 거고 검찰의 양심이란 건데 그런데 최후의 보루라 그러잖아요. 사법부. 그렇죠.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건 없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은 사법부 아닌가요, 근데? 검찰 왜 사법부가 아니죠. 법무부 소속이죠. 법무부 미치고 독립돼 있죠. 사법부라고 할 때 법원을 가리키는 거고. 근데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예전에 저의 어떤 뭐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검찰을 비난할 테니 표적 수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수사는 사실 어느 정도 표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딱 찍고 누구를 찍어서 죄를 찍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입증하기 위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건 표적 수사는 표적 수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겠죠.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희준님, 고영태 씨는 어찌 되는 건가요? 형대님, 고영태 씨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이 재판하고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얘기해도 돼요. 어제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전부 다 국민참여재판 안 하겠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생각을 해서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데 고영태 씨는 어쨌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떠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국정농 사건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특검 도우미. 그래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보다 물론 뭐 배심원들이 판결한 게 무슨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고영태 씨도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죠.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만 받는 것보다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신청합니다. 고영태는 왜 들어왔어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일부에게 투자를 받은 걸로 그러니까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련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 같은 경우는 또 경찰은 이게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또 이게 된다고 바뀐 부분도 있어요. 특검에서 그 구속 기소를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 전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사법 판단을 기다려 봐야죠. 그거는. 근데 공익제보자라는 성격에 있어서는 저는 뭐 백 변호사와 달리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봐요. 본인이 처음부터 뭐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도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하는 와중 속에 많이 협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익제보자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무슨 관전 포인트요?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 이 세 분의 재판에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될지.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요. 정치에서 들으면 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를 계속 올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 옷은 전투복은 겨울에 2월 달에 들어갈 때잖아요. 참고로 가칭형 안 갔다 왔죠? 지금부터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최순실 씨 10초 남았어요. 최순실 씨 옷 반입해서 입었잖아요. 반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외부에서 옷 가져와가지고 반팔 좀 시원한 거 입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국정농단 재판은 관전 포인트 입장에서 순수하게 최순실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검찰에서도 이걸 탄핵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언이 스카우트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양적패로 이제 양적패라고. 그래요? 양적패면 두 분이에요? 자, 삼성 이재용 구속 기간이 임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8월 말인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8월 말에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법리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래요. 구속 기간이 왠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구속됐으니까 8월 말에 구속기간 만료예요. 2월 17일 날 정확하게 구속됐습니다. 그럼 8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이제 특검법에 보면 3개월 날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5월 말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랑 검찰이랑 변호인들 사이에서 그건 아마 훈시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구속기간에서 이제 8월까지 가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사실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화력도 거기가 제일 좋고 특검도 거기다 힘을 쏟아요. 그리고 지금 22부 김세훈 부장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직권남용, 뇌물, 공무상 비밀서 너무 많은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27부는 그거 하나예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집중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10시에도 하고. 소속의 검사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윤석열 지검장이 그
우리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예, 박영수 특검. 네, 박영수 특검. 그 특검에서 조사를 해왔던 그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왜냐하면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소위 드림팀이 뜰 수 있다. 아, 두 개가 묶여버리는 거네.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오.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최순실은 검찰에서 즉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고 네, 아니죠. 특검에서. 거긴 특검에서 아, 기소했고. 있어요. 최순실은 검찰도 있고 특검도 있고. 근데 이제 뇌물,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부분이 예. 있으니까 뇌물 부분이. 근데 네. 이제 정호성 또 이런 분들은 특수본에서 그렇죠. 특수본에서 기소했고. 기소했고. 박 전 특수본- 대통령은 특검 끝나고 기소했으니까 이건 또 검찰에서 검찰이고. 기소한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기소한 분들, 네. 그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특수본에서 뇌물 부분 기소한 하고. 분들, 네. 이런 분들 공범이 42명이 42명.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묶여서. 만약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가지 않았으면 네.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또 특검은 특검대로 따로 갈 뻔했는데 이제는 어제 병합됐으니까 이제 아예 같이 올 윤석열 수 있는 거예요. 즉 또 중앙지검장이 네, 있으니 그렇죠. 그 우산 속으로 다 모여서 네. 드림팀이 뛴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묶어졌고 법원은 법원대로 묶어져 버린 거고요. 근데 병합됐으니까 예. 저는 최순실 씨와 그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인데 삼성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또 예. 해줄 것 같고. 삼성 전문 변호사. 이게 지금 재판에서 또 이제 중요한 쟁점이 예. 하나가 병합이었잖아요. 병합. 예.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의 뇌물죄 그 나머지 사건하고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사건을 한 재판에서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할지가 굉장히 쟁점이 됐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최순실 씨 측도 그렇고 극구 안 된다 그랬죠. 분리해달라 그랬죠. 네, 분리해달라고 했죠.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분리하면 이래서 A라는 증인이 있으면 A라는 증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증인해야 돼. 아하. 최순실 재판 가서도 증인해야 돼.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소송 경제라고 합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건 뭐 실체 진실 판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 최순실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쪽은 특검에서 기소했고 한쪽은 중앙지검에서 기소했잖아. 그럼 기소 주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해? 근데 그렇게 옛날에 반말로 했어요? 아니요. 근데 옛날에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병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좀 새로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특검팀의 공소유지 팀과 아하. 예, 지금 이 중앙지검 특수본 예. 팀이 같이 공소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어찌 보면 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웅재 이원석 검사가 어제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면서 예.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특수본 그러니까 이기, 검찰, 일기. 네, 검찰. 검찰. 근데 어허. 뇌물이라는 성격상 최순실 씨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뇌물은 공무원만 받는 겁니다. 예, 근데 답답하다는 게 최순실 씨가 무죄로 나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왜 그럼 저를 또 국민 적폐 아니야, 적폐. 적폐로 변호는 몰아가십니까? 훅 들어가니까 당황하시네. 예, 근데 예. 이게 그런 거예요. 뇌물에 있어서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박 전 대통령과 묶어져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유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잘못 쪽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둘 다 살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어허. 어떤 측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의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변호사 근데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삼성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범죄는 무조건 공무원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이 이익을 봤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알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게 최순실도 최순실을 처벌 안 처벌하기가 받고 어렵다. 박 전 대통령도 처벌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최순실이 그냥 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강요나 이런 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사기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뇌물로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기도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변호사 오늘 2시에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죄 나오면 사실은 다른 데는 무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부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주영 부회장 뇌물 준 사람 무죄 근데 받은 사람 유죄면 얼마나 웃겨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뇌물이 무죄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은 무죄 혹은 그 다음에 강요죄로 그건 문제 그렇죠. 걸로 그렇죠. 죠 그렇죠. 왜냐면 예. 이재용 부회장은 레이저 맞아서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허. 근데 뭐 직권남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뇌물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22부하고 27부하고 선고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2부는 누구예요? 저기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그다음에 이제 존칭 빼고 할게요. 예.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27부는 이재용. 이재용. 예. 선고 시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고시기는 무조건 맞춰야죠.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최순실 여기를 8월까지 땡겨서 하면 물리적으로 부담. 힘들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있는 이주영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처럼 10월로 미뤄야 되는데 예. 그러면 8월에 구속기가 만기잖아요. 근데 보석으로 내보내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것이다. 물론 정호성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언론 보도할 때 5월 말에 끝나니까 선고 기간 맞춰야 되니까 보석으로 내보낸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10월 17일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에 그렇죠. 맞춰서 선거를 할 것이다. 근데 안 내보냈어. 추가로 또 추가 있죠. 기소. 그 추가 기소가 뭐냐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을 하나 벌려요. 안 나왔다 이거예요. 청문회. 어허. 그거를 왜 검찰이 그 당시에 처음에 안 나온 거를 기소 안 했다가 지금 기소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